이 사진은 서기 951년 만엽지풀이를 최초로 지시한 일본의 다이고 천황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다이고 천황의 지시로부터 시작된 일본인들의 만엽지풀이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향과 문장이 보석과 유리알로 조립되어 있다, 노랫말과 보원으로 되어 있다,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엽지 푸는 방법은 이미 저의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공개되어 있습니다. 저의 저서 1번 만엽집은 향가였다입니다. 상세한 풀이는 저의 책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눈물가를 짓는 방법인 미화법하고 관련해서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미화법은 생각지도 않게 현대에 들어와서 큰 분란을 일으킵니다. 미화법이 그냥 눈물가 짓는데 눈물가를 지었다고 한다면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가를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서 역사 서술의 방법으로까지 사용되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바로 요게 현대에 들어와 한국과 일본 간의 역사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를 쓸 때는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단군 조선 이야기나 가락국 김수로왕 이야기, 난생사로 같은 이야기를 아주 기이하고 황당하다고 해서 역사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까지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지나치게 편향된 실정주의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김부식의 삼국사기 저술 태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사실을 있다고 하거나 조금이라도 미화했다가는 역사를 날조했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있는 역사도 버리려 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본인은 이와 달랐습니다. 일본 서기 등 고대에 쓰여진 일본의 역사책을 가만히 살펴보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 미화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화법이 죽은 영혼을 애도하는 눈물과 제작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고 역사 서술의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서기 웅약천황조에 구사되어 있는 미화법을 한번 살펴보시죠. 웅약 8년 2월조의 내용입니다. 천황이 즉위한 이래 2해까지 신라국이 속이고 배반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은 지가 8년째였다. 신라가 웅약천황에게 예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보나마나 단순한, 했다 하더라도 보나마나 단순한 외교적인 행위였을 것입니다. 단순 외교를 이런 식으로까지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웅약천황조를 살펴보면 신라와 사이가 나빴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은 웅약천황 21년 3월조의 내용입니다. 웅약천황이 백제가 고구려에게 멸망하였다는 말을 듣고 구마나리, 웅진을, 지금의 웅진을 말합니다. 웅진이 고뭉자 나루진이니까 구마나리가 됩니다. 구마나리를 문주왕에게 주어 그가 나라를 세우는 것을 도왔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구절은 계로왕이 장수왕에게 피살당한 직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주왕은 장수왕에게 살해된 백제 계로왕의 아들입니다. 계로왕 사망 후에 백제가 한강 위례성에서 충청도 공주로 도읍을 옮겼는데 웅약천황이 공주 인근의 땅을 백제 문주왕에게 주었다, 이렇게 써놓고 있는 것입니다. 웅약천황의 생전 업적을 미화하기 위해 써놓은 구절입니다. 그러나 미화 내용은 우리가 어차피 빼야 하니까 빼버리고, 그렇게 하고도 주목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공주, 즉 구마나리를 문주왕에게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공주를 웅약천황의 조상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살고 있었던 한반도 내 어느 소국, 그 소국이 있었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는 읽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웅락천왕의 조상들의 가족묘도 분명히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공주 땅이었을 것이, 공주 부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왜 웅락천왕이 구마나리를 자기들이 무슨 관계가 있는데 구마나리는 ቁ끔스럽게 구마나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땅 너에게 줄 테니까 너 이리 와서 살아. 이쪽에 네 도읍을 세우는데 좀 도읍을 세우는데 조금 써. 이렇게 했을 리가 있겠습니까? 웅락천왕이 멀쩡한 나무나라 땅, 그 공주 구마나리가 있는지도 모를 건데 그 구마나리를 주어서 쓴다고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진은 공주에 있는 공산성입니다. 백제시대의 성입니다. 일본서기 웅락천왕조를 살펴보면 생전의 업적이 어떻게 미화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미화법은 눈물과 제작에만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서 일본서기 편찬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의 시각에서 본다면 일본서기 웅락천왕조는 나름 훌륭한 역사 기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민족의 시각으로 보아주십시오. 그런다면 이 일본서기는 잔뜩 왜곡되고 과장되고 날조된 기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가의 시각으로 이제 새롭게 일본서기라는 책을 보면 어떨까요? 일본서기 웅락천왕에 대한 기록은 아름답게 꾸민 그의 영혼에게 바치는 눈물가의 한 종류였던 것입니다. 역사 기록이라는 형태로 그런 형태를 갖추어서 써놓은 눈물가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우리는 일본서기 웅락천왕조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인들도 웅락천왕조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향가를 알아야만이 눈물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눈물가를 알아야만이 미화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미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일본서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엽집 1번가는 1500여 년 전 한반도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만엽집 1번가는 향가가 확실하였습니다. 한반도 만시대의 향가였던 정읍사가 1번가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1번가는 웅락천왕 사망 때에 만들어진 눈물가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역사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만엽집 1번가가 만들어지던 서기 479년경에 우리 민족과 일본 민족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1번가는 일본 천황가가 지금의 공주 땅에 있던 소국의 최고 지도자들이었다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일본 땅으로 건너가서 야마토국을 만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엽집에 완독이 필요합니다. 완독이 되고 나면은 우리는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엽집의 풀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4,516곡을 푸는 것은 일생을 바쳐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적으로 풀어간다면 우리 시대, 우리 한국인이 풀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만엽집을 불러갑시다. 만엽집은 1500년 전 우리 민족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써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했듯이 향가 제작법을 가지고 수평선 넘어 고래가 뛰고 있는 저 먼 곳으로 우리 고대사의 진실을 찾으러 갑시다. 이것으로 만엽집 1번가의 진실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애 TV의 추적은 계속됩니다.